안녕하세요. 연상기 연구사 박재입니다. 제 5탄 여러 나라의 발전 살펴보도록 하지요. 그 전에 제가 간단하게 이제 연상기법 3대 법칙을 가지고 지금 계속해서 응용을 하고 있는데요. 그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이번 동영상에서는 이제 중심 결합법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제 3대 결합 법칙이 있었죠. 바로 이제 기초 결합법이요. 첫 번째가 이제 기초 결합법이 있었고요. 두 번째가 바로 이제 연속결합법이었죠. 연속결합법. 그리고 이제 이번 시간에 이제 많이 사용하게 될 이제 중심결합법이 있는데요. 사실 이 중심결합법은 정확한 명칭은 중심어 결합법이에요. 중심어에다 이제 결합을 한다는 뜻인데, 이렇게 세 개의 이제 3대 법칙이 있는데요. 이게 사실은 쉽게 설명을 하자면 여러 가지 이제 형태의 물건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물건을 보관하는 방법도 달라야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제 암기물, 학습물을 갖다 암기를 하는데 학습물의 형태가 좀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이제 예를 살펴보고 이제 중심결합법에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기초결합법 같은 경우는요, 이제 그 OT 강좌에서 설명을 했었죠. 암기법에서. 연상 암기법에서. 자, 그때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 기초결합법을 왕명을 기억하고, 왕의 업적을 기억하는 데 사용할 건데, 지금 연속결합법이라다 중심결합법은 학습물의 형태가 달라요. 그래서 기초결합법 같은 경우는요, 가장 쉽게 표현을 하자면 이렇게 이제 우리가 한약방이죠. 한약방이나 이제 헬스클럽에 가면 락카가 있죠. 수많은 약재들이 있는데 그걸 가장 효율적으로 보관하는 방법은 각 서랍장에다가 이름이나 번호를 쓰고 거기에 이제 약재를 보관하는 게 가장 쉽고 빠르게 보관하고 쉽게 찾을 수가 있죠. 이것처럼 이런 형태의 이제 학습물 같은 경우는 이제 기초결합법을 사용하고요. 연속결합법은 말 그대로 연속해서 결합하는 거죠. 우리가 뭐 쉽게 설명드리기 위해서 이제 드래곤볼이 이제 7개가 있어요. 이걸 이제 순서대로 보관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을 때 어떻게 하는 게 가장 보관이 쉬울까요? 그냥 깨는 거죠. 실로 깨가지고 목걸이 만들면 순서가 변하지 않고 아주 정확하게 보관할 수가 있겠지요. 그리고 중심결합법은 말이죠. 지금 세대 젊은 친구들 잘 모를 텐데 옛날에 할머니들, 어머니들이 바느질을 하고요. 그 바늘을 어디다 보관합니까? 바로 실타래에다 보관을 하죠. 뭐 뜨개질을 연상하셔도 좋고 이렇게 실타래에다가 바늘을 꼽아가지고 보관을 하면은 이 바늘이 숨기기가 쉽잖아요. 잘 찾기도 어렵고. 그런데 이렇게 눈에 띄는 그 실타래에다 보관을 하면 언제든지 쉽게 찾을 수가 있고 또 쉽게 꺼내서 사용할 수가 있죠. 이런 개념입니다.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개념이에요. 중심어 결합법이. 그래서 중심어 결합법이라는 건 이제 이 제목들이 있잖아요. 이걸 형상화 시켜가지고 실타래를 만들어요. 그리고 이제 핵심적인 세부 사항들이 있죠. 이걸 형상화시켜서 바늘을 꽂듯이 실타래에다 이렇게 꼽으면 되는데 이런 개념을 가지고 접근을 하면 굉장히 쉬워요. 이 영어 단어 암기법도 바로 이 원리예요. 똑같은 원리입니다. 단지 영어 단어 암기법은 굉장히 쉬우게 영어 단어 암기법이에요. 사실 바늘 하나 딱 꽂는 거예요. 우리는 바늘을 5개, 6개 꽂는데, 자, 그러면 이 중심결합법을 이제 응용을 해가지고 제가 이제 여러 나라들이 있죠. 부여, 구구려, 옥저, 동해, 삼한 여러 나라들이 있는데 그 나라들의 이제 정치적인, 경제적인, 사회적인 여러 가지 풍습 같은 거를 암기를 할 텐데 아마 한국사 공부하시는 분들 실패하고 또 하고 또 하고 그러면서 여기까지는 굉장히 쉽게들 다들 웬만큼 내용은 다 읽어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번 기회에 아예 그냥 완벽하게 암기하도록 하세요. 자, 그래서 말이죠. 이제 부여 같은 경우 실타래를 만들어요. 그래서 이걸 형상화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부여하면 이제 부자 여왕, 굉장히 돈이 많은 부자 여왕으로 형상화를 시켜요. 그러면 이게 바로 뭡니까? 실타래가 되는 거예요. 실타래가. 여기다가 바늘을 막 꽂으면 되는데 결합을 시킨다고 하죠. 우리가 이제 연상결합 시킨다는 말을 쓰는데 형상으로 결합을 시킬 수도 있고 의미적으로 결합을 시킬 수도 있어요. 조금 익숙해지시면 이제 이 의미적으로 뭐 수많은 내용을 갖다 결합을 시킬 수가 있는데, 자, 그림을 띄우죠. 자, 부잣집 여왕이 뭘 하고 있습니까? 행차를 하고 있어요. 부하와 함께 말을 타고 행차를 하는 모습이에요. 근데 이렇게 부잣집 여왕을 먼저 이제 상상을 하고 이 세부적인 내용들을 갖다 결합을 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한번 보죠. 자, 오부적, 부여 같은 경우 정치적으로 오부적 연맹체죠. 그리고 왕이 중앙을 다스리고 동서남북 네 방향으로 이제 부족장들이 자기 지역을 다스리는 사출도라고 하는 행정 제도가 있었죠. 부족장들의 이름이 마가, 우가, 저가, 구가고요. 특별히 부여에서만 부족장의 이름을 갖다 가축 이름을 따죠. 그래서
이거를 갖다 이제 결합을 시키는 거예요. 자, 오자 적힌 부적이 있죠. 그리고 사지창이잖아요. 삼지창이 아니라 네 방향으로 돌출한 사지창을 들고 가고 있고요. 마가우가 져가고 마우라를 접고, 즉 여왕이 마우라를 하고 있었는데 마우라를 접고 행차를 간다. 이런 식으로 연상을 하세요. 거기 그림을 보시면 대나무 창을 든 사자가 있죠. 바로 이 부족장 밑으로 대사자, 사자 같은 관리를 두고 자기 지역을 다스렸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결합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반농 반목 같은 경우 반농사를 짓는 목동이 지금 무릎 꿇고 있죠. 바로 이 반농사를 짓는 목동이 무릎 꿇고 있다가 이제 여왕에게 달려옵니다. 그래서 말목에 걸린 주옥으로 만든 목걸이를 붙들고 그 모피 앉은 여왕에게 하소연을 하면서 동생을 용서해달라고 빌고 있어요. 동생이 무슨 일을 저질렀을까요? 이런 식으로 이제 결합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핵심적인 내용들을 실타래에다가 바늘을 꽂듯이 하나씩 결합을 시켜요. 자, 흰옷을 숭상하고 을력을 사용했다. 역법이죠, 역법. 한나라 초기의 역법이에요. 그래서 이런 같은 경우 꼭 옷에 집착하지 마시고 그냥 하얀색의 어떤 내용을 갖다 결합을 시켜버리면 돼요. 즉 여왕이 아주 새하얀 이빨로 은단검을 싣고 있다고 간단하게 연상을 해보세요. 지금 우물우물 거리고 있잖아요. 그리고 순창고추장이 바로 옆에 있죠. 아이가 순창고추장 훔치다가 들킨 거예요. 그래서 여왕에게 잡힌 겁니다. 그래서 일책 12법 같은 경우는 채찍이랑 발음이 비슷하잖아요. 채찍으로 12대를 갖다 볼기를 맞아요. 그러니까 형 사람 살려 하면서 동생이 울부짖고 있죠. 형사치수제죠. 형이 죽으면 아우가 그 형수를 취하는 제도죠. 그리고 우제전법입니다. 그러니까 형이 다가와가지고는 상처를 보니까 너무 심각해요. 그래서 우째 이런 일이 있어, 우째 이런 일이 하면서 연고를 발라줍니다. 뭐 숫자 12자 형태로 연고를 발라줘요.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부잣집 여왕, 부자 여왕에 이렇게 바늘을 꽂듯이 결합을 시키는 게 바로 중심결합법이고, 조금 아까 설명을 드렸지만 연속결합법이랑 중심결합법이 가장 많이 사용이 돼요. 익숙해질 때까지 한번 연습을 해보세요. 이제 효과가 좋으니까요. 자, 그래서 간단하게 이제 설명을 드리죠. 내용들은 제가 주로 이제 설명을 안 하고 연상 암기법 전문 강좌니까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고구려는 뭐로 합니까? 바로 이제 고구마를 굽고 있는 대형 고구마를 굽고 있는 왕과 왕비를 떠올려 보죠. 자, 그림 띄웁니다. 자, 보이시죠? 아주 게름하게 생긴 고집쟁이 왕이 있고 옆에는 왕비가 나이가 좀 있나 봐요. 저절로 목이 이렇게 자꾸 숙여져요. 근데 역시 마찬가지로 오자가 적힌 부적이 휘날리고 있죠. 그래서 고구려 같은 경우는 이제 같이 한번 보시죠. 그래서 위쪽에 제비가 회의를 하고 있어요. 동료가 죽어가지고 장례를 어떻게 치를지 회의를 하다가 이제 약탈 시간이 됐어요. 약을 타기 위해서 왕실 부설 경매장이 있어요. 거기 약자 표시 있죠. 거기 줄을 서서 기다리다가 심심한지 맥주를 마시면서 궁시렁 거려요. 자, 이런 식으로 연상을 한 겁니다.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래서 고구려 같은 경우 정치적으로 부여와 마찬가지로 오부적 연맹체였죠. 자, 고구려의 이제 부족장 명은 어떻게 되나요? 우리도 간단하게 쉽게 생각을 하면 돼요. 이제 빨간 고추가 상가 대로변에 푹 패인 곳이 있어요. 패인 자리가. 거기에다가 이제 넣어서 말립니다. 그걸 팔아가지고 사조 참치 선물 세트를 고향에 갖다 줬다는 뜬금없는 연상 한번 해보죠. 그래서 자, 오부적이 있었죠. 바로 상가, 고추가부터 시작해야 되나요? 빨간 고추가 있었죠. 바로 이제 왕족이죠, 왕족. 바로 이제 고추가. 그리고 이제 상가 대로변에 있었죠. 고추가, 상가, 대로. 뭐에 있었을까? 푹 패인. 패자죠, 패자. 이런 이제 부족장이 있었고요. 그 밑으로 역시 사자, 사조 선물, 사자, 조위, 선인 이런 부하들을 데리고 이제 똑같이 부여와 같은 형태로 자기 지역을 다스렸죠. 자, 그리고 뭐가 있었습니까? 제비가 회의를 하고 있었죠. 바로 제가회의가 있죠. 고구려 귀족들의 회의예요. 국가 중대사를 의논하던 귀족들의 회의죠. 그리고 경제 상황이었죠. 약을 타려고 기다려요. 약탈 경제였죠. 자, 이거 모르는 사람 없을까요? 아마 한국사 공부하면서 계속 여기까지는 아주 쉽게 전진을 했을 테니까요. 약탈 경제가 있었고요. 약탈 경제였죠. 바로 지역이 협소했기 때문에 그 농산물이 많이 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부설 경매장이죠. 부설 경매장. 왕실 부설 경매장 앞에서 약을 타려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즉 부경이죠. 창고예요. 집집마다 이제 이런 부경이라는 창고를 둬가지고 약탈한 물건을 갖다 보관을 했어요. 여기다가. 그리고 맥주를 마시면서 궁시렁거린다 그랬죠. 바로 맥궁이라고 하는 특산품이 이제 고구려에서 나왔죠. 자, 사회적인 내용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멀리서 데리고 온 사이가 왕과 왕비한테 서양 옥을 선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형이 물 건너가서 사온 겁니다 하고 인사를 하고 있어요. 이제 예비 사이예요. 근데 그때 마침 그 동네 맹꽁이, 그 옆에 강변 있죠. 동네 맹꽁이가 시끄럽게 울어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화가 나가지고 채찍으로 바닥을 12번을 탁탁 칩니다. 어디서 많이 보던 모습이죠. 그러니까 이제 맹꽁이가 잠잠해져요. 그러니까 왕이 그 예비사이가 준 구슬을 보고 점을 쳐요. 그리고는 제비들한테 뭐라고 합니까? 후하게 장례를 치러라. 점에 그렇게 났다. 이런 식으로 연상을 하는 겁니다. 먼저 우리가 요약을 하고 그걸 형상화해서 저런 식으로 만들었겠죠. 저는 지금 그 기억한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이제 알려주는 상태니까요. 자, 역시 사회 같은 경우도 뭐가 있었습니까? 바로 이제 서옥제, 서양옥이 있었죠. 매매혼이죠. 일종의 대릴사이제입니다. 대릴사이제고요. 누가 사와요? 형이 사왔다 그랬죠. 똑같죠. 형사취수제가 있었고요. 형사취수제가 있었고요. 그리고 뭡니까? 동네 맹꽁이가 동맹이죠. 제천행사죠. 보통 10월 달에 다들 열죠. 부여에서는 12월에 이제 제천 행사를 여는 이유가 바로 수렵사의 전통이죠. 바로 이제 12월 달이 사냥하는 제철이에요. 그래서 12월 달에 열고, 그리고 동맹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의 농경민족은 추수가 끝나는 10월 달에 제철 행사, 그 추수감사절이라든지 추석을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것들은 막 그 사람들이 술 마시고 춤추고 노래하면서 또 죄수들은 풀어주고 그런 행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동네 맹꽁이가 있었죠. 그래서 일책 12법입니다. 12번을 내리쳤죠. 그러니까 조용해져요. 그러니까 뭘 합니까? 옥구슬로 점을 쳤죠. 점술법이 있었어요. 점술법. 이건 뭡니까? 바로 부여의 우제전법이죠. 이 우제전법이라는 건 나라의 기륭을 갖다 점을 보는데 소나 말, 거북이 같은 껍질을 갖다 태워요. 그러면 휘어질 거 아니에요. 그 방향을 보고 국가에 길이 있구나, 흉하구나, 그런 걸 점치는 방법입니다. 이게 이제 부여뿐만 아니라 고구려도 있고 이제 점술법으로 불렸는데 사만에도 똑같은, 고대 사회에서는 거의 다 같은 풍습이 있었어요, 사실은. 근데 명칭이 달랐을 뿐이죠. 그리고 뭡니까? 후하게 장례를 치라고 그랬죠. 바로 후장 풍습이 있었어요. 진짜 말 그대로 장례를 후하게 치르는, 그래서 막 관 속에 금이나 은, 껴목걸이를 막 넣고 하는 후장 풍습이 있었습니다. 자, 이해가 되시죠? 이 중심결합법 많이 활용하세요. 자, 옥저는 말이죠. 이제 그림에 있습니다. 옥수저죠. 옥수저를 품에 안은 머리를 빡빡 민며느리가 시집을 가기 위해서, 고구려를 시집을 가기 위해서 대기를 하고 있고요. 동해는 바로 이제 동네 예배당이죠. 요새는 예배당이라고 안 그러죠. 교회라고 그러죠. 동네 예배당에 이제 목사님을 떠올리시면 돼요. 이렇게 바꿔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같이 한번 연상을 해보죠. 옥수저를 품에 안은 머리를 빡빡 민 며느리가 고구려로 시집을 가려고 대기를 하는데, 지금 신발을 보세요. 군대의 군인 장화예요. 군인 장화. 이걸 어디서 구매했냐면 읍내 군인한테서 쌈짓돈으로 산 겁니다. 그래서 2켤레를 사요. 사가지고 한 켤레는 이제 주례를 맡아줄 이 목사님은 동네 예배당에 목사님한테 주고, 한 켤레는 자기가 쉬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혼수품으로 뭡니까? 배에 소금이랑 고등어를 잔뜩 실었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떠나면서 해골들, 가족들의 해골이 이제 장롱에 전시돼 있어요. 해골들에게 인사를 하고 이제 고구려로 떠나는 그 모습을 한번 연상을 해보세요. 자, 옥저 같은 경우 이제 고구려나 부여 같은 경우 이제 연맹왕국으로 발전을 했죠. 근데 옥저 같은 경우는 연맹왕국으로 발전을 못해요. 군대 장화로 끝나죠. 바로 군장이죠, 군장. 군장 국가로서 이제 끝납니다. 여기서 나중에 고구려죠, 고구려. 고구려에게 정복이 돼요. 그래서 그 군장을 뭐라고 합니까? 읍내 군인, 읍군이죠. 쌈짓돈으로 삼노죠. 읍군 삼노라고 불렀죠. 자, 읍군 삼노. 그리고 이제 경제적으로는 해안가에 위치했죠. 이렇게 그 함경북도 해안 쪽에 위치를 했기 때문에 이제 그 해산물이 풍부했겠죠. 당연히 해산물이 풍부했고요. 그리고 이제 바로 이제 사회적으로 뭐가 있었습니까? 머리를 빡빡 민 매매혼이죠. 민며느리 제도.
민며느리 제도, 그리고 해고를 장롱에 보관을 했죠. 가족 공동묘죠. 목각분이에요. 바로 이제 골장제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골장제가 있었고요. 그러면 제천 행사는 없나요? 있었겠지요. 기록에 없어요. 기록에 없기 때문에 제천 행사가 없는 걸로 아마 여러분들 다 아실 거고요. 이제 동해 같은 경우도 똑같아요. 동네 예배당의 목사님이 이 머리를 민 며느리의 이제 주례, 혼인식 날 주례를 보기 위해서 이제 똑같이 이제 주례 연습을 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정치적으로. 자, 정치적으로 이제 똑같죠. 군대 장을 신고 이제 군장 국가에서 고구려의 정복이 되죠. 역시 군장 명칭도 똑같아요. 육군, 삼로. 읍내 군인에게 쌈짓돈으로 샀으니까 똑같죠. 뭐. 그리고 경제적으로는 똑같이 연상을 해보죠. 자, 농어 있죠, 농어. 농어를 갖다 통째로는 직사각형 빵을 갖다가 여자아이를 불러요. 심부름을 시키기 위해서. 설명 안 드렸네. 그 교회 뒤쪽에 하마를 키우고 있었어요. 애완동물 하마를 키우고 있었는데 먹이를 주려고 농어를 통째로 넣고 샌드위치처럼 직사각형 빵에다가 철없는 여자한테 그 심부름을 시켰어요. 이게 철딱선 없는 여자아이가 뒤로 가니까 하마가 말이죠. 과체중의 하마예요. 살이 엄청 쪄가지고 그래서 좀 다이어트를 시키기 위해서 반인 반어 있죠. 인어 생각하시면 반인 반어. 반은 인간이고 반은 물고기란 말이에요. 그 반인 반어 피를 먹였더니 궁뎅이만 단단해져서 살 안 빠지고. 자, 여기까지. 자, 경제적으로 어떻습니까? 바로 이제 역시 해안지대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해산물이 풍부했고요. 그리고 이제 평야지대예요, 여기가. 그래서 농경이라든지 어로가 이제 발달을 했어요. 그리고 직사각형 빵이라고 그랬죠. 누에치기죠. 바로 특히 이제 방직 기술이 발달이 돼 있다고 이제 기록이 돼 있어요. 그리고 특산물이죠. 뭡니까? 과체중의 하마, 과하마죠. 키 작은 말, 조랑말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반인 반어피, 반어피죠. 물개가죽, 반어피. 그리고 뭡니까? 단단한 단궁이 있었죠. 화살, 활. 고구려에도 비슷한 게 있었잖아요. 맥궁이 있었잖아요. 여기도 단궁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회 풍습을 살펴보도록 하죠. 자, 이제 무지개가 천연색으로 그 예배당 지붕에 걸리니까 부랴부랴 이제 목사님이 뭐랍니까? 며느리의 이제 혼례식 날 주례사를 연습해요. 그래서 조개 위에 올라가가지고 이제 혼례사를 연설을 하고, 그리고 나서 가지고 있던 책 속에서 국화를 꺼내가지고 뿌려요. 이제 그게 혼례 행사인가 봐요. 그래서 아주 그 열심히 리허설을 합니다. 그래서 사회풍습으로는 뭐가 있었죠? 바로 이제 조개혼이죠. 다른 부족과 결혼을 하는 거죠. 그리고 책 속의 국화, 바로 이제 책화죠, 책화. 남의 부족 영역을 침범을 하면 뭡니까? 소나 말, 노비로 이제 변상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무지개가 동쪽에 떠서 무천이죠. 무지개가 천연석으로 뜹니다. 10월 달에 제천 행사로 이제 무천이라는 제천 행사를 열었고요. 자, 마지막으로 사만입니다. 세 가족이 한 지붕에 살고 있어요. 보실까요? 그림? 바로 말도 있고 옆에 철로 만든, 쇠로 만든 변소도 있고 진돗개도 있지요. 그리고 지금 여자아이가 누굽니까? 바로 가수 신지예요. 신지가 군대 장화를 신고 있네요, 얘도. 근데 앞에 이제 소똥이 이렇게 쭉 쳐져 있잖아요. 그 냄새를 견디지 못하고, 신지가 견디지 못하고 엽차를 갖다 부랴부랴 마셔요. 너무 심각한가 봐요. 그러면서 천사날개 군인이랑 이 소똥 문제를 갖다 의논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연상 한번 해보죠. 사만 같은 경우는 이제 정치적으로 사만의 연명체죠. 바로 마한. 그리고 이제 변소니까. 그리고 이제 진한이 이제 진돗개니까. 진한의 연맹체예요. 근데 말 목에 말이죠. 지느러미가 나 있죠. 바로 마한의 이제 묵지국의 왕이 묵지국 왕이 사만을 대표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지요. 마한의 왕. 자, 그리고 군인장화를 신고 있었죠. 바로 이제 군장 국가로 이제 성장을 하지요. 군장 국가. 그래서 이 군장의 명칭이 바로 신지예요. 신지. 견지 못하고 엽차를 읍차 크기에 따라서 이제 부랴 언제나 발음이 좋은 점입니다. 부랴 같은 이제 군장들이 있고, 이건 대군장, 요런 건 이제 소군장, 군장이 크게 세력의 크기에 따라서 그렇게 불러지요. 근데 여기는 또 천사날개 군이 있어요. 천군. 바로 천군이 있었습니다. 누굽니까? 우리가 당군 왕검그룹에서 당군은 뭡니까? 제사장의 의미였죠. 마찬가지로 천군도 제사장의 의미예요. 제사장의 의미라서 이들이 소똥을 다스립니다. 소도라고 하는
특수한 행정구역을 다스렸죠. 그리고 이렇게 볼 때 이거는 재정 분리사회였다는 걸 알 수가 있죠. 분리사회. 자, 그리고 계속 연상을 이어나가도록 하지요. 자, 그리고 뭡니까? 앞에 그 벼가 잘 자라고 있죠. 그리고 뭡니까? 저수지도 물이 찰랑찰랑거리고요. 그리고 철로 만든 변소에는 아주 왜소한 낭랑 18세가 응가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런 식으로 연상을 하죠. 그리고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마지막까지 할까요? 바로 독수리가 있죠. 붕붕, 사계절을 붕붕 날다가 꼭 추석 때쯤 내려와가지고 두레박에 물을 퍼가지고 마시고 다시 올라가서 또 사계절을 갖다 빙빙 돕니다. 자, 이렇게 연상을 해보죠. 그래서, 자, 정치적으로 이랬고, 해서 경제적으로는 벼농사가 발달하죠. 그래서 이제 여러 곳에 이제 저수지를 축조합니다. 뭐, 의림지, 벽골제 이런 것들이죠. 공검지 이런 것들. 그리고 특히 이제 이거는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실 거예요. 변안에서 이제 철이 많이 생산되죠. 그래서 어떻게 왜소한 낭랑고죠. 일본이죠. 왜와 낭랑에 수출을 했다는 거. 아주 한국사를 여러 번 공부하신 분들은 귀가 박히게끔 들었을 거예요. 변안에 철이 많이 생산돼서 낭랑, 왜에 수출을 했다는 거. 그리고 이제 사회적으로 이제 독수리죠. 수린날. 5월 달에 열리는 5월에 독수리, 수린날. 그리고 계절제가 있었죠. 계절제. 바로 이제 10월에 열립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연상을 하죠. 자, 그리고 이제 뭐 이외에도 이제 여러 가지 사항을 갖다가 결합시켜서 내용을 거기다 더 추가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사만에 말이죠. 편두 풍습이 있었어요. 아기들 머리를 갖다 눌러주는 거죠. 그리고 문신의 풍습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무덤 양식으로는 이제 동무덤이 있고, 우리 철기시대 때 배웠죠. 죽음묘가 있었죠. 바로 널무덤. 그래서 이렇게 연상을 하신대요. 이런 별 추가적인 내용도 얼마든지 신지가 말이죠. 편두통에 시달려요. 그래서 이마에 문신을 하고 새 깃털을 갖다 머리에 꽂아놔요. 그래야지 이 편두통을 막을 수도 있다나 어쨌다나. 그리고 배가 고픈지 뒤뜰로 가서 항아리 독이죠. 항아리 독에 막 널뛰고 있는 쭈꾸미를 잡아먹습니다. 으작 생으로. 이런 식으로 추가 상황이 있어 얼마든지 결합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자, 편두의 풍습이 있었습니다. 편두라든지 문신을 하는 풍습이 있었어요. 그리고 머리에 뭘 했습니까? 새 깃털을 꽂아, 장례시에 이제 새 깃털을 사용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무덤 양식이 무슨 동무덤이죠. 우리 배웠죠. 청동기 시대. 그리고 뭡니까? 널뛰기죠. 널무덤. 바로 쭈꾸미죠. 널뛰기. 바로 이제 죽음묘죠. 죽음묘와 같은 이제 무덤 양식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마찬가지, 동해에서도 어떤 목사님이 철없는 여자에게 시켰죠. 심부름을 철자, 여자, 가옥구조가 나타난다. 이런 식으로 철기시대 배웠잖아요. 그런 식으로 결합을 시키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은 3개 이제 결합법칙 중에 이제 중심결합법을 이용해가지고 여러 나라들의 정치, 경제, 사회의 풍습을, 모습을 살펴봤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리고 드디어 이제 지금 동영상까지, 이번 동영상까지는 사실 워밍업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림도 제가 보여드렸고, 여러 가지 이제 연상 결합하는 방법들을 연습하셨다고 생각하시고, 다음 동영상부터는 이제 삼국시대. 한국사 공부하는 분들 꼭 이 삼국시대에 들어가면은 헤매다가 포기를 하죠. 사실은. 근데 완벽하게 머릿속에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